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장의 9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명구조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형식전화 설명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화합물 예로 들어서 이제 구조를 그리는데, 마지막 두 가지가 두 가지 형태의 구조로 그려졌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이제 공명구조라고 보는데, 지난 시간에 뭐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어쨌든, 뭐 이제 공명구조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일단 한번 어떤 구조적으로는 한번 맛을 본 거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이제 공명구조의 규칙에서 이제 공명구조를 그리는 방법들, 거기에서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걸 표현을 할 건데, 전자가 이동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내용 그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명구조는 무엇이냐? 자, 특정 유기화합물의 경우 실제 존재하는 구조를 단일 구조식으로만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는데 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진짜 그런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진짜 그래요. 어떤 이제 특정한 구조들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이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야. 그리는 거에 있어서는. 근데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려지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구조에 이제 평균 구조로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그리는 방법에 있어서의 이제 한계점 때문에 하나의 구조로 존재하기가 이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존재 가능한 두 개 이상의 구조들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공명구조, Resonance Structure라고 부릅니다. 자, 공명구조와 관련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리는 거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문제를 이제 푼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리는 거 나올 수 있고, 뭐 객관식으로 난다라고 하면은 공명구조 관계에 있는 것들 이런 거 고르는 것들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자, 존재 가능한 구조들은 보통 이제 양쪽 머리 화살표와 대괄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죠. 그러니까 양쪽 머리 화살표를 이용해서 양쪽 편의 구조를 그려주고 양쪽 편의 구조를 그리고 그걸 대괄호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의미가 뭐다? 이 화합물과 이 화합물은 서로 공명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화살표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게 좀 달라요. 보통 우리가 뭐 일반화학이나 화학 반응을 얘기할 때,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 그쵸? 정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거는 화살표로 하면은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죠. 공명구조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달라요. 왜 이걸 제가 설명을 하느냐? 진짜 이거 틀리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화살표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 없이 그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화살표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에 맞게끔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명구조를 표현하는데 화살표를 이렇게 썼어. 그럼 틀리는 거야. 저는 무조건 다 틀렸다고 해요. 아무리 맞았어도 이거는 공명구조라고 하는 거의 개념 자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기 때문에. 자, 왜 그러냐면 이 공명구조는 서로 다른 구조긴 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두 구조인 거야.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반응물과 생성물이라고 하는 평행관계에 있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공명구조는 평행관계에 있는 화합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아예 다른 거라고. 그래서 화살표를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진짜 이제 시험, 제 학교 다닐 때, 제가 강의할 때, 이거 출제해놓고 틀린 거 다 틀렸다고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난리 나더라. 근데 당연히 틀린 개념이니까. 되게 많이 틀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공명구조의 예. 자, 이게 이제 아세테이트 이온이라고 부르는 구조예요. 교재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조 중에 하나죠. 자, 얘는 이 화합물 CH3에 이렇게 그려지는 화합물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 아세틱 H도. 아세트산이라고 보통 한국말로는 쓰죠. 아세트산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수소 원자가 제거된 거야. 얘가 산이에요, 산. 산이기 때문에 이 수소 원자를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염기에 의해서 제거되고 생성된 화학종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세트산으로부터 만들어진 이온이라고 해서 아세테이트 이온이라고 불러요. 아세테이트 이온. 이제 화합물의 명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실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접하는 구조기 때문에 저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근데 계속 보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그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다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받아들이는데 시간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게 경험적으로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이게 아스테이트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최대거든. 거기서 뭐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좀 시간이 필요해.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거 익숙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조가 이렇게 두 가지가 그려질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산소 원자가 마이너스 형태의 차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중성 상태, 이중결합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조를 그리다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존재했었던 산소 원자 쪽이 이쪽 편의 성격처럼 이중결합을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럼 여기가 이중결합을 존재하면은 이쪽 편에 해당하는 성격이 일로 가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야. 구조를 그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그려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근데 이거를 하나의 구조로 표현을 해봐라.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보통 우리가 구조를 그릴 때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고 하는 그 결합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이거의 구조를 하나로 나타내는 거 뒤쪽에 나오겠지만 공명 혼성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리는 거는 사실 그리기가 어렵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구조를 좀 분석하기는 용이하지 않아요. 이 구조들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다만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구조를 하나의 형태로만 나타낼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공명구조 관계에 있는 구조들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죠. 이게 어떻게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상호 간의 변화를 낼 수 있는지는 뒤쪽에서 전자 이동을 나타내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많이 예로 나와요. 나이트레이트 이온인데, 여기도 보시면 질소 원자가 중심부에 플러스로 다 존재하는 건 맞아요. 여기 세 개의 공명구조가 존재하는 거지. 자, 근데 마이너스가 놓여지는 원자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다 보세요. 평균적으로 이쪽의 원자, 각각의 산소 원자들은 중성 상태에 하나,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 두 개의 공명구조 형태로 존재해요. 중성,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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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마이너스, 중성. 질소는 다 플러스 형태.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거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놓여지는 산소 원자, 그리고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게 놓여지는 위치가 다른 거지 성격이 아예 다른 게 아니거든. 오케이? 이것들은 다 동일한 구조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는 방법에 있어서의 한계 때문에.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공명 혼성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뭐냐? 그러면 제가 앞쪽에 한번 언급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런 구조,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존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구조로 존재할 수도 있고, 이런 구조로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존재할 수도 있어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형태는 이 세 가지 구조의 평균적인 형태로 존재해요. 평균적인 형태. 그렇게 봐야 되거든. 평균적인 형태.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거는 각각의 공명 구조들의 평균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근데 그거를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실제 화합물의 구조는 각각의 공명 구조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능한 모든 공명 구조의 공명 혼성체로 존재한다. 이게 100%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정말 짧은 비율, 짧은 시간 적은 비율로 존재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존재하는 시간이나 비율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는 한데 구조를 그리다 보면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경우가 정말 짧은 시간에 짧은 비율로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공명 혼성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존재 가능한 모든 공명 구조의 평균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공명 구조에서 전자는 특정 원자에 편제되어 있지 않고 공명을 이루는 원자들 사이에 비편제화되어서 존재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산소 원자가 이쪽 편에 마이너스 형태로 존재하죠.
그렇죠? 마이너스 차지가 이쪽 편 산소 원자에 존재하지, 오른쪽 편의 구조에서는 산소 원자가 이쪽 편으로 존재하죠. 그러면 앞쪽에 얘기가 뭐냐면 공명 구조에서 전자는 특정 원자에 편제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 산소 원자가 여기에만 존재하는 것도 마이너스 차지가 여기 산소 원자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산소 원자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야. 구조를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산소 원자에 각각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여기와 여기에 비편제화돼서 펼쳐져서 이 두 원자의 마이너스 성격이 분포가 돼서, 즉 분산이 돼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의 공명 혼성체를 어떻게 그리느냐? 자, 각각의 구조를 보시면 단일 결합인 것들이 있고 이중 결합인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탄소 결합은 무조건 단일 결합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단일 결합 하나, 이중 결합, 시그마 결합이죠. 시그마 결합 하나에 파이 결합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 여기는 시그마 결합. 여기도 시그마 결합 하나에 파이 결합, 시그마 결합. 자, 어쨌든지 간에 모든 원자를 연결할 때 시그마 결합은 다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시그마 결합은 다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존재하는 결합의 총 개수는 단일 결합, 이중 결합이니까 개수로 보면 총 4개의 결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단일 결합, 이중 결합이니까. 근데 3개의 결합은 시그마 결합이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결합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표현을 해주면 돼요. 공명 혼성체를 그릴 때.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CH3이고, 그 다음에 여기 탄소 원자에 산소 원자. 그쵸? 단일 결합으로는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야. 시그마 결합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산소 원자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죠.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 그쵸? 그 다음에 결합 3개를 그렸잖아. 그럼 추가적으로 결합 하나가 필요하겠지. 총 결합이 4개였으니까. 그쵸? 여기도 4개의 결합, 여기도 4개의 결합이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하나의 결합을 여기에 나타내야 되는지, 여기에 나타내야 되는지가 문제인 거야. 그쵸? 근데 이렇게 나타내지 않는 거잖아. 평균 형태로 나타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와 여기가 둘 다 존재하는 거니까, 아, 그래. 하나의 결합을 네가 반 갖고, 여기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결합에 여기 결합에 반 놓고, 여기 결합에 반 놓자. 그래서 그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 주는 거야. 이렇게. 지금 흰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실선은 시그마 결합인 거고,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점선의 결합은 성격적으로 보면은 2분의 1 결합적인 성격이에요. 여기에 2분의 1, 여기에 2분의 1이 합쳐져서 1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차지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분자 전체의 차지는 마이너스 1이야. 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를 이쪽의 산소 원자와 여기의 산소 원자가 나눠 갖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의 차지,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의 차지.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얘가 뭐야? 얘가 공명 혼성체로 나타낸 거야. 근데 이게 이해하기가 편해요? 구조를 그리고 분석하기가 편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는 요건데 이렇게 그리려다 보니까 이게 뭐 점선의 결합도 있고 성격이 애매하네? 뭔가 와닿지가 않아.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공명 혼성체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구조를 그릴 때는 저렇게 그린다.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하나 더. 자, 나이트레이트 이온. 여기도 보시면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의 파이 결합, 시그마 결합의 파이 결합, 시그마 결합의 파이 결합. 그러니까 모든 질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다 시그마 결합은 다 하나씩 존재하죠. 우선 그건 일단 나타내 주는 거야. 질소 원자에 산소 원자, 산소 원자는 일단 표현해 주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구조들에서 결합의 총 개수는 몇 개죠? 4개야. 하나, 둘, 셋, 4개. 그쵸?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 각각의 결합에서 총 4개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몇 개를 그렸어? 3개의 결합을 그렸잖아.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의 결합을 또 표현해야 되겠지. 여기에 그 하나의 결합을 다 표현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나눠 갖는 거야. 그냥 나누면 돼.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도 점선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점선은 몇의 결합적인 성격일까요? 여기 점선의 결합은? 3분의 1 결합적인 성격이지. 여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합쳐져서 뭐가 돼? 1이 돼. 그 1이 여기에 그려졌던 파이 결합이 되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그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결합적인 성격은 3분의 1이다.
3분의 1 결합되는 성격이다. 그 다음에 차지를 나타내야 될 건데 질소 원자는 다 어차피 다 플러스니까 그냥 여기는 플러스 1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존재하죠. 마이너스가. 각각의 원자의 마이너스가 2개, 2개, 2개. 그렇죠? 마이너스가 2개.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개를, 그렇죠? 이가의 음이온을 3개의 원자에 나눠 가져야 돼. 마이너스 2를 3개의 원자가 나눠 가져야 된다고. 그냥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의 차지가 존재하고, 여기 산소 원자에 마이너스 3분의 2의 차지 존재하고, 마이너스 3분의 2의 차지가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2의 차지가 총 몇 개야? 하나, 둘, 3개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의 차지인 거지. 그게 산소 원자에 마이너스 2가 존재하는 거야. 마이너스 2가의 음이온을 3개의 산소 원자가 나눠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려워. 생각보다 표현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렵게 느끼는 분들 많아요. 이거 구조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간혹 이거 내잖아요? 그럼 이것도 되게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 다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 근데 이게 실제로 구조를 그리거나 문제를 풀어볼 때는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를 그리는 거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크고요. 이게 내용적으로 확실히 딱 한 번에 이해가 되기가 그렇게까지 용이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리는 거. 앞쪽에서도 한번 아스테이트 이온도 그랬죠? 그렇게 그리는 방식이 공명 홍성태를 나타내는 표현법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냥 다 나누면 돼. 구조에 존재하는 결합의 성격이라든지 마이너스나 플러스의 차지를 그 공명 구조의 개수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명 구조의 규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공명 구조 그리는 거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이 서술형으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각각의 공명 구조는 타당한 로이스 구조로 그려져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얘기예요. 이주기 원자의 경우에는 모든 원자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형태가 가장 안정이에요. 이건 당연하지. 이것도 당연한 내용이야. 자, 그런데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원자에 존재하는 총 전자의 개수가 8개가 됐을 때 가장 안정한데 8개보다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8개보다 부족할 수는 있어. 근데 8개를 초과할 수 있어, 없어? 이주기 원자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그래서 8개보다 적은 수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초과할 수는 없다. 자, 이게 이제 전자의 이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자를 이동시키는 거야. 여기 비공유 전자 쌍이나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들, 이것들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를 뭘로 표현을 해? 화살표로 표현을 해요. 화살표로. 시작하는 지점이 여기 지점이고, 이제 끝나는 지점에 이렇게 화살표 머리를 이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전자를 이동하는 거에 대한 표현법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만약에 산소 원자의 전자를 이쪽에 결합해 놓게 되면은 이쪽에 탄소 원자는 지금 결합이 5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 탄소 원자 주변에 지금 최대로 포함되어 있는 전자가 10개란 말이지. 이런 구조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옥텟을 위반한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차라리 이쪽에 이건 결합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결합에 존재하는 결합전자, 공유전자가 산소 원자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원자에 놓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으로 놓여지게 되거든.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탄소 원자는 결합이 3개만 놓여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쵸? 결합이 3개만. 그러면 얘는 지금 6개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예요. 주변에 최대로 6개가 존재해. 이런 구조는 존재할 수는 있어요. 옥텟을 위반한 건 아니야. 옥텟을 만족을 못하는 거지, 얘는. 옥텟을 만족을 못하는 거지, 옥텟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얘는 옥텟을 위반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존재할 수 없는 구조고, 얘는 존재할 수는 있는 구조야. 다만, 에너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확률, 가능성, 비율은 굉장히 적긴 하겠죠. 근데, 존재할 수는 있는 구조다. 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구조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결합이 형성되거나 끊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결합 위로 화살표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 결합,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결합의
추가적인 결합이 생성된다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 결합은 원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파이 결합이 생성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서처럼 결합에서 화살표가 시작을 하면은 여기가 시작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리면 얘가 시작점이야. 얘가 시작. 얘가 끝나는 지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나는 지점. 오케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원자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결합이 될 수도 있어요. 결합에 놓여 있는 전자가 이동할 수도 있고, 원자에 놓여 있는 전자가, 얘는 전자 쌍이 되겠지. 쌍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끝나는 지점은, 결합 위쪽으로, 첫 번째, 결합 위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결합이 존재했었다. 기존의 결합이 단일 결합만 존재했다? 그러면 그 위로 파이 결합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중 결합이 되는 거고, 기존의 결합이 이중 결합이었어? 그러면 또 다른 파이 결합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삼중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 위로 놓이게 되면은 추가적인 결합이 생성된다. 플러스 결합이 생성되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끝나는 지점이 두 번째, 원자다.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놓이냐면은 전자쌍 형태로. 놓이게 된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는 보면 지금 원자에서 시작을 했지? 원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전자쌍이 이동을 하는 거야? 어디로 놓였어? 결합 위로. 결합 위로 화살표가 끝났잖아. 그러면 추가적인 결합이 형성된다. 추가적인 결합. 추가 결합 형성.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좋겠네. 오케이? 추가적인 결합이 형성된다. 얘는 전자쌍 형태로 원자 위에 놓이는 거예요. 원자 위에 놓이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 지금 결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시작을 했잖아. 그럼 얘는 결합이 끊어져. 결합에서 시작을 하면은 그 결합은 끊어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존재했던 전자는 원자 위로. 그래서 전자쌍 형태로 존재한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왜? 이거는 그냥 규칙에 따라서만 이동시키면 되거든. 이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규정이야. 그러니까 원리에 맞춰서 이동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이해가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오케이? 자,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 연습 주구장창 할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게 공명구조에서의 전자이동이죠. 한 분자 내에서 다른 분자로, 그러니까 공명구조로 표현하는 건데 한 분자 내에서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 이동이 다른 원자를 공격한다. 이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가 다른 원자를 공격한다. 그게 뭐야? 그게 화학 반응이야. 그 화학 반응을 표현하는 것도 화살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명구조에서 전자이동을 표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배울 화학 반응, 그때 전자이동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야. 원리가 똑같거든. 원리가 똑같아. 원리가 똑같은 거를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공명구조처럼 그리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화학 반응처럼 그려지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꼭 나와요. 꼭 나와요. 자, 시그마 본드는 끊어지거나 새로 생성되지 않는다. 시그마 본드가 끊어지는 경우는 없다. 시그마 본드가 끊어지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존재 가능한 모든 공명 구조에서 수소 원자를 포함한 어떠한 원자도 결합 배열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건 뭐야? 즉 원자가 이동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 공명 구조 관계에 있는 화합물을 고르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원자가 이동한 경우가 있어. 대부분 수소 원자를 이동시키거든요. 그 화합물의 구조를 비교해 봤을 때 원래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었는데 다른 구조에는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없네? 이건 공명 구조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왜? 원자가 이동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공명 구조에서. 그리고 시그마 결합 끊어졌네? 그런 경우도 절대 없어. 여기서 이동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비공유 전자쌍과 파이 결합밖에 없어요. 비공유 전자쌍과 파이 결합만 이동을 할 수 있지 원자가 이동할 수도 없고 시그마 결합이 끊어질 수도 없어요. 이건 무조건이야. 100% 무조건. 각 원자의 형식 전환은 변할 수 있지만 분자 전체 전하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고
자, 공명구조는 주로 파이결합과 비공유 전자쌍, 홀전자 또는 양이온의 배치만 다른 구조들이다. 오케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자, 이거는 공명구조에서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공명구조에서 적용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원리가 화학 반응을 표현하는 메커니즘적인 부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몇 가지 그 형태들이 있어요. 공명구조를 그릴 때. 이제 몇 개 원자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냐 이거를 가지고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세 개 원자 사이의 변화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공명구조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전자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전자가 이동을 해. 전자가 이동을 해. 그럼 전자가 이동을 하려면 전자가 풍부한 데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부족한 데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전자가 이동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전자가 전자밀도가 높은 원자에서 전자 이동이 시작이 될까? 전자밀도가 부족한 원자에서 시작이 될까? 당연히 전자가 제일 풍부한 쪽에서 전자 이동이 시작됩니다. 전자 이동은 가장 풍부한, 그러니까 전자를 가장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원자 혹은 결합에서 시작을 해요. 거기가 시작점이야. 오케이? 그래서 구조상에서 전자가 제일 풍부한 쪽을 찾아야 돼요. 전자가 제일 풍부한 쪽에서 전자가 제일 부족한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케이? 전자가 풍부한 데서 전자가 제일 부족한 쪽으로 이동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가 전자가 제일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얘기는 전자가 부족하다는 얘기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전자가 풍부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가 전자가 제일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탄소-탄소 결합 위에 파이 결합이 놓여 있잖아. 파이 결합은 추가적인 전자가 놓여 있는 결합이기 때문에 전자가 풍부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명구조를 그릴 때 전자가 제일 풍부한 쪽은 첫 번째 원자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쪽이 있어요. 원자에서 시작을 할 때는 원자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쪽이 있어. 대부분 여기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리고 파이 결합도 전자가 풍부한 쪽이에요. 그래서 화살표의 시작점이 대부분 여기가 돼요. 원자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는 보통 마이너스 차지가 존재하는 쪽 원자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어디로? 전자가 부족한 플러스 쪽의 성격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파이 결합, 이게 만약에 원자에 마이너스가 없다 그러면 파이 결합에서 시작을 해요. 파이 결합에서. 오케이? 여기서는 지금 파이 결합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 결합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에 파이 결합에서 시작을 했어? 그리고 어디로 놓이는 거야? 이게 다른 결합위로 놓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개념 되게 간단해. 여기 탄소-탄소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 탄소-탄소 사이에 새로운 파이 결합을 형성했다는 거야. 오케이? 그 내용이에요, 그냥. 그리고 여기가 지금 수소원자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니까, 처음에는 좀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좀 쉽게. 여기 탄소는 결합이 하나, 둘, 셋, 네 개. 중성이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 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다 중성이었어. 근데 이쪽에 탄소-탄소 사이에 파이 결합이 끊어졌어요. 파이 결합은 꽤 쉽게 끊어져요.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그 전자가 이쪽 탄소 원자와 이쪽 탄소 원자의 파이 결합을 형성하는 쪽으로 이동을 했네. 여기.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 지금. 여기. 그렇게 돼서 보니까 여기는 변화가 없어요. 이쪽으로 이중결합이 놓이든 이쪽으로 이중결합이 놓이든 여기 탄소는 변화가 없는데 여기 탄소는 성격이 달라졌지. 왜? 결합이 4개였는데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결합이 3개가 됐네? 3가 형태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럼 원자가 전자가 4개가 아니라 3개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1의 차지가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존재했던 플러스적인 성격이 이쪽의 원자 하나를 건너서 그 다음 원자,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원자로 이동을 해요. 여기의 성격이 탄소 하나 건너서 그 다음 탄소, 여기로 이동을 한 거지. 플러스 성격이 플러스로.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그리는 게 하나가 있다. 제가 나오는 패턴 다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그리실 수 있으면 공명구조 대부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가장 간단한 골격만 표현한 거긴 하지만 여기에서 골격만 복잡해지는 거야. 핵심적인 부분은 차이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라디칼이 있네. 라디칼이 뭐지? 라디칼이 뭐냐면 홀전자예요. 홀전자. 얘가 홀전자림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얘 여기서 이동하는 거. 자, 요거는 원자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거나 파이 결합. 얘는 뭐가 이동을 하는 거냐면 전자 쌍이 이동하는 거예요. 전자 쌍이. 그래서 이렇게 전자 쌍 두 개가 이동하는 거예요. 전자가 하나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이동한다고. 그런데 여기서처럼 라디칼이 있다. 라디칼. 얘는 전자 하나가 이동하는 거야. 하나가. 얘 전자 하나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도 여기가 끊어져. 여기서 전자가 두 개가 놓여 있잖아. 파이 결합에. 그게 하나씩 이동을 해요. 여기에 결합을 형성하고 싶어. 탄소 사이에 결합을 형성하고 싶어. 그러면 전자가 몇 개 필요하지? 두 개 필요하지. 근데 일단 이쪽 편 탄소 원자에 전자 하나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결합을 형성할 거면 얘가 하나만 이동을 해야 돼. 하나만. 그리고 전자 하나가 이동을 할 때는 화살표 끝이 한쪽만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까 전자 쌍이 이동할 때는 이렇게 그려졌죠. 요거는 전자 쌍의 이동. 얘는 뭐? 홀전자 이동. 홀전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걸 라디칼이라고 그래요. 홀전자가 이동할 때는 화살표가 한쪽으로, 전자 쌍이 이동하면은 화살표가 양쪽으로. 그래서 한쪽 머리 화살표, 양쪽 머리 화살표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여기 하나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결합을 만들 준비를 한 거야. 하나가 이동한 거야. 그럼 여기서도 하나만 와야 돼. 그래야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하나가 만나는 거고, 그럼 여기는 하나가 일로 갔고 하나는 어디로 가야 돼? 일로 더 가야 되거든. 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탄소로 라디칼 성격이 놓이는 거죠. 성격은 똑같아. 여기가 라디칼 성격이었으면 하나 건너서 그 다음 탄소 쪽으로 라디칼 성격이 존재합니다. 이쪽으로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거고. 이게 이제 라디칼이 이동할 때 전자 이동을 표현해 주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네? 거기서 시작을 하면 되죠.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전자가 1로 이동을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보세요. 여기 수소원자 입장에서 봐봐. 수소원자 입장이 아니라 여기 탄소를 보는 거야. 죄송해요. 탄소를. 여기 탄소를 봐봐. 결합이 4개였어. 4개였는데 이쪽에 탄소 원자에 있었던 전자가 1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 결합이 4개가 돼버리는 거야. 아니지? 죄송해요. 다시. 자, 여기 탄소가 지금 중성 상태에서 결합이 4개였어요. 그쵸? 그래서 중성이니까 지금 차지가 없었는데 이쪽 탄소 원자에 존재했던 전자쌍이 결합을 형성했네? 여기 탄소 사이에 결합을 형성했네? 그럼 순간적으로 결합이 이쪽 탄소는 몇 개가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야. 근데 탄소가 5개의 결합을 가질 수는 없었잖아. 옥텟을 이건 위반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결합을 하나 끊어내야 돼. 결합이 추가적으로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그냥 하나의 결합을 추가적으로 끊어내면 돼요. 그러면 하나가 생성되고 하나가 끊어지니까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거지. 그렇죠? 끊어지기 제일 쉬운 결합이 요거. 파이 결합. 여기가 끊어지면서 밀렸잖아. 얘도 밀어서 전자를 어디로 놔? 탄소 원자 위로 놓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놀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나오는 화학종이니까 이걸 에놀레이트라고 부른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자, 여기도 보세요. 얘가 마이너스잖아. 얘가 마이너스. 탄소가 마이너스. 여기서 이동을 한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 탄소 원자 입장에서는 결합이 4개로 중성이었는데 이쪽 편 탄소 원자의 전자가 밀고 들어왔어. 결합을 형성하려고 막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걸 막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럼 결합 하나 끊어낼게. 여기 결합 끊어내면서 전자를 어디로? 산소 원자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CH2N2 다이아조 메테인 화합물이고 이거 포말 차지할 때 이제 나왔던 내용이죠. 자, 어떻게 이동했었지?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여기가 전자가 제일 풍부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해. 이렇게 결합을 형성했어. 질소 원자와 질소 원자 사이에 추가적으로 파이 결합을 하나 더 형성하면서 3중 결합을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질소 원자는 결합이 순간적으로 5개가 되잖아. 그럴 수는 없잖아.
끊어낸다고. 뭐? 파이 결합. 이렇게. 그래서 전자를 어디로 넘겨주는 거야? 탄소 원자 쪽으로 전자쌍을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자, 원리가 되게 간단해요. 복잡한 원리가 아니야. 저쪽에서 전자가 이동을 해서 추가적인 결합이 생성이 되면 기존의 결합을 하나 끊어내는 그런 생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5개 원자 사이의 변화예요. 5개 원자. 자, 여기로 간다. 여기로 이동한다. 그럼 여기는 여기서 이동하겠지. 이렇게. 그쵸? 앞쪽에 3개 원자 사이의 변화, 3개 원자 사이의 변화가 똑같이 일어난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플러스고, 여기도 이중결합이네? 이렇게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이게 생성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건 이제 단계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지금 플러스가 놓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는 한 번에 표현하겠어. 한 번에. 가능하냐? 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밑으로 하니까 좀 그렇구나. 그쵸? 그냥 위에다 다 표현할게요.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2개를, 이렇게 표현이 됐던 거 2개를 한 번에 나타내는 거야. 근데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한 번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중간을 그리지 않고 여기까지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전자 이동을 나타내는 건데 반드시 한 단계로만 그려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 단계를 한 번에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원리만 맞다고 하면은 저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이너스가 여기에 있네? 그러면 거꾸로 여기로 마이너스가 놓이려면은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놓일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 탄소 쪽으로 마이너스가 놓이게 되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2개를 지금 이 2개의 전자이동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나는 한 번에 표현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까지 한 번에 나타내겠다는 거지. 어떻게? 그래? 밀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까지 한 번에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는 거야. 정확히 그려질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개 원자 사이의 변화. 2개 원자 사이의 변화. 이 카보니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화합물인데,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잖아. 얘는 이제 2개 원자 사이의 변화인데, 여기가 플러스. 그러면 어쨌든 전자가 여기가 부족한 성격이란 얘기잖아요. 여기 산소 원자가. 그럼 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냐면 여기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존재했었던 파이 결합이 끊어져요. 이게 이동을 하면서 산소 원자 쪽으로 전자를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얘는 탄소, 산소 2개 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자 이동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일어나는 공명 구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3개가 제일 일반적이고, 그다음 5개는 조금 응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5개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고, 요것도 있어요. 2개 사이의 변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질소원자가 플러스니까 똑같이 여기에 존재했던 전자를 올립니다. 여기 파이 결합에 존재했던 전자를. 그러면 질소원자의 전자쌍이 놓이는 거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 성격이 이번엔 1로 바뀌는 거. 앞쪽도 마찬가지예요. 앞쪽도 보면은 여기에 플러스 성격이 1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일라이드라고 하는 화합물이고요. 카보닐 화합물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자, 보세요. 전하가 분리가 됐거든? 중성이었던 게. 자, 그럼 어떻게 이동하면 될까? 여기는 플러스 형태로 바뀌었고, 여기는 마이너스 형태로 바뀌었네? 그쵸? 중성이었던 게. 그럼 여기에 전자가 어디로 이동해야 될까? 전자쌍이 이동을 하는 건데, 어디로? 탄소 원자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 인원자는 전자를 잃어버린 셈이 돼야지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이것도 2개 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제 공명 구조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화학종이냐면요, 벤젠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이제 방향족 화합물인데, 방향족 화합물. 여기는 이렇게 이제 파이 결합들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거든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차지가 생성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칸씩 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칸씩 밀어버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는 나프탈렌. 나프탈렌이라고 부르는 화학종인데 여기서의 전자이동은 이쪽 편 고리부터 시작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왼쪽 편 고리에서 이동을 한 건데 이게 고리가 접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탄소 중간에 존재하는 이중결합은 왼쪽 편 고리에도 해당이 되지만 오른쪽 편의 고리 형태에도 해당이 되는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편과 같은 이제 전자 그 형태가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돼. 첫 단추를. 전자이동에 관련된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야 나중에 메커니즘을 그릴 때 이해가 잘 돼요. 쉽고.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그려드린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야. 거의 대부분이야. 거기서 이제 구조가 조금 복잡해진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핵심 골격만 나타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공명구조들의 각 에너지는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로부터 존재하는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자, 앞쪽에 아세테이트 이온이나 나이트레이트 이온. 아세테이트 이온은 2개의 공명구조가 존재했었죠. 그 다음에 나이트레이트 이온은 3개의 공명구조가 존재했었지. 근데 걔는 구조를 보시면 두 공명구조 혹은 나이트레이트 이온은 3개의 공명구조 상에 각각의 구조에서의 에너지가 다 똑같아. 왜?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놓이는 원자들이 각각의 경우에 다 똑같거든. 그럼 에너지가 똑같아요. 그러면 아세테이트 이온은 2개의 공명구조가 각각 50%씩 똑같은 비율로 기여를 하는 거야. 공명혼성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나이트레이트 이온은 3개가 다 에너지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각개의 구조가 33.3%씩 기여를 하는 거야. 공명혼성체를 만들 때.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명구조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그게 에너지가 다를 수가 있어. 그러면 더 안정한 게 더 많은 확률로 기여를 하게 돼요. 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확률, 비율, 그게 좀 더 크거든. 그러니까 좀 더 안정한 화합물이 공명 기여체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 바꿔 말하면 공명 기여체는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공명 구조가 존재한다고 보면은 더 안정한 형태의 공명 구조에 좀 더 가까운 공명 혼성체 형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자, 가장 안정한 공명 구조의 특징을 보시면, 자, 이주기 원자가 모두 옥텟을 만족한다. 옥텟 규칙을 제일 먼저 따져야 돼요. 자, 형식 전환은 적어야 돼요. 형식 전환 적고 결합수는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원자가 옥텟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지가 존재하지 않는, 원자의 차지가 존재하지 않는, 즉 형식 전환가 없을수록 좋다. 그리고 이제 결합이 많을수록 저 결합은 안정도를 제공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합이 많을수록 좋고요. 자, 만약에 차지가 놓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차지는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에 놓여지는 게 좋고요. 대부분 이제 산소 원자 쪽에 많이 놓이는 구조가 보여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전하의 분리가 적고 반대 전하 사이의 거리가 짧아야 된다. 요거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나 플러스라고 하는 전하가 놓이는 게 원자까지 다 똑같아. 그러면 어디까지 고려해야 되냐면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의 거리까지 고려해야 돼요. 거리가 가까워야 안정화될 수 있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상호작용해서 안정화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반대 전하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그게 안정하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첫 번째, 뭘 봐야 된다? 옥텟을 만족하는지 봐야 된다. 모든 원자가 옥텟 만족했습니까? 여기 탄소 원자도 만족을 했죠. 8개니까. 하나, 둘, 셋, 4개니까 8개 만족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원자들은 다 만족했어요. 여기도 보시면 산소 원자가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오케이. 옥텟은 만족. 그럼 두 번째 뭘 봐야 돼? 형식 전하.
자, 첫 번째 구조는 지금 마이너스 차지가 놓여 있는데 그 원자가 뭐야? 탄소 원자. 여기는 탄소가 마이너스 1의 차지. 여기는 뭐죠? 산소가 마이너스 1의 차지. 당연히 뭐가 더 안정해? 얘가 당연히 안정하지. 왜? 산소 원자의 전기浓도가 크잖아. 마이너스 차지는 어디에 놓일수록 안정하다고? 전기浓도가 큰 원자에 놓일수록 안정하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더 안정해요. 그 말은 얘가 주기여체야. 공명 기저체가 아니라 공명 혼성체 구조에 더 많은 기여를 이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주기여체, 얘가 부기여체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요거는 간단한 거고 요 정도 구조는 나와야 조금 이제 할 맛이 나죠. 자, 보세요. 지금 상대적인 에너지와 상대적인 기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세요. A가 제일 안정해. 그 다음에 A로부터 B와 C는 에너지가 많이 증가가 돼요. 그리고 B가 더 안정하고 C가 그 다음 안정하고. 그 다음 C에서 D 쪽으로도 이제 에너지가 많이 뛰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존재하느냐. 그 상대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인 기여도는 A가 가장 안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제일 많은 기여를 한단 말이야. 가장 안정한 게 제일 많이 기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고 우선 A에서 이제 변화가 되는 걸 한번 볼게요. A에서 B로 가는 걸 볼 건데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 일단 뭘 표현해 주셔야 되냐면 비공유 전자쌍을 다 표현을 해봐야 돼요, 일단. 자, 그리고 여기에도 놓여지죠. 어떻게 이동하는 거지? A에서 B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가 지금 이중결합이 존재했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산소 원자와 탄소 원자 사이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전자쌍이 하나가 놓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동을 하면서 여기 부분에서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그럼 이거 지금 몇 개 원자 사이 이동이죠?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 원자 사이 이동. 앞쪽에 그 형태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원자들이 종류가 달라져 있긴 하지만 원자 종류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원자 사이에서 관찰이 되는 공명 구조죠. 그럼 이게 만들어져요. 여기는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 이중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럼 우선 A가 제일 안정하다고 했잖아. 그럼 A부터 함으로 비교해 보면은 A는 모든 원자들이 옥텟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맞죠? A는 첫 번째 옥텟 만족. 그리고 차지가 있어요, 없어요? 전화 없어. 그러니까 안정될 수 있는 가장 모든 요건을 다 만족하고 있죠. A와 함물은. 옥텟도 만족하고 있고 전화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A가 가장 안정한 거야. 그다음 B를 볼까? B. B는 일단 전하가 생성이 됐죠. 전하가 생성됐어. 중성 상태에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하가 생성이 됐어요. 근데 옥텟을 모든 원자들이 만족하는지를 보면은 옥텟은 만족해. 맞죠? 여기도 만족하고 있고 여기도 만족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쪽, 플러스 쪽 보통 이제 플러스 쪽을 만족하고 있으면 대부분 다 만족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어요. B는 옥텟을 만족하고 있어. 근데 전하가 생성이 됐어. 전하가 생성이 됐어. 그리고 전하를 보면은 여기는 산소 원자가 뭐 플러스 1 그리고 질소 원자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맞습니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 B까지 했고, 그 다음 C를 볼까? C는 지금 여기 B 구조에서 어떻게 변화가 된 거죠? 여기 전자쌍 하나 있고, 여기로 전자쌍이 놓여졌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CH 결합이 하나 생략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C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의 구조를 볼까요? C. 얘 옥텟 만족하고 있나요? 플러스 형태가 여기인데, 여기도 만족하고 있었잖아. 왜? 전자쌍 한 쌍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옥텟을 만족합니다. 자, 그럼 차지가 놓여있는 원자를 볼까요? 자, 지금 플러스 차지는 누가 갖고 있어? 얘가 갖고 있지. 근데 여기나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면 산소 원자가 플러스 1의 차지를 갖고 있는 건 똑같고, 그럼 마이너스가 누가 갖고 있어? 마이너스가 탄소가 갖고 있지. 자, 탄소가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A가 제일 안정한 거는 확인했어, 우리가. 그 다음에 B와 C를 비교해 볼 거든.
그럼 B와 C를 비교해보면은 모든 원자가 옥텟을 만족했네? 근데 A보다 이것들이 불안정한 이유는 뭐야? 전하가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A보다는 불안정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은 산소가 플러스인 거, 산소가 플러스인 거. 이건 구조상으로도 맞잖아. 여기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놓여 있는 거. 얘는 질소가 마이너스, 얘는 탄소가 마이너스. 전기용도 뭐가 커? 얘가 크지. 그러니까 B가 C보다는 더 안정한 거죠. B가 C보다는 더 안정한 거지. 마이너스 차지가 놓여 있는 원자가 좀 더 전기 음성적인 원자에 놓여 있는 게 B니까. 자, 그래서 A, B, C는 일단 이렇게 에너지를 비교했어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 이제 D와 E를 비교해 볼 건데, 자, D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냐? 자, A라고 하는 구조로부터 변화가 될 건데, 자, 여기 다 지울게요, 우선. A, B, C는 비교했으니까. 자, A에서 D로 변화가 되는 거,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 여기 부분에서 변화가 지금 일어난 거지? 어떻게? 자, 여기에 전자쌍이 한 쌍이 놓여 있는데, 요거 형식 전화 표현해 보면, 여기가 전자쌍 두 개가 놓이거든? 그래서 여기 탄소 원자와 질소 원자 사이 파이계랑 끊어지면서 전자가 질소 원자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D가 생성이 돼요. 자, 그럼 D를 볼까? 옥텟을 만족하고 있느냐?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원자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원자도 있어. 여기 원자는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플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탄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가 3개란 얘기고, 그거는 결합이 3개니까 각각의 결합이 하나씩이 놓여 있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전자쌍이 놓일 수가 없는 구조라고. 그러면 이 탄소 원자의 주변에 총 몇 개의 전자가 있어요? 6개의 전자가 있어. 즉,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 못해요. 옥텟 만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도 옥텟을 만족 못하거든, 어쨌든. 그러니까 B, C에 비해서 D, E는 훨씬 더 불안정한 거예요. 왜? 옥텟을 만족을 못했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차지가 놓여 있는 거를 보니까 얘는 질소 원자가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고 탄소 원자가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2 볼까요? 2 마지막 화합물. 얘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여기 부분은 지금 여기서 변화를 시켜야겠죠? 여기도. 자, 보시면 여기가 지금 변화가 있어. 여기가 플러스로 됐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동을 했다는 얘기고, 이중결합이 이쪽 편으로 이동을 한 거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기 쪽에서 전자를 질소 원자 쪽으로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차지, 여기가 플러스 차지가 생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여기 탄소 원자가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 못해요. 저기는 CH 결합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이 생략되어 있어도 분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도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차지가 생성된 거 보니까 질소가 마이너스 1이야. 그쵸? 질소가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탄소가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D와 E의 에너지를 비교해 볼 건데, 일단 둘 다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 않고, 질소가 마이너스 1, 탄소가 플러스 1, 질소가 마이너스 1, 탄소가 플러스 1. 똑같네? 그럼 뭘 가지고 비교해야 돼? 여기까지 오면은 마지막이 뭐야?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야, 거리. 여기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바로 인접해 있죠. 바로 인접해 있죠. 얘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탄소 2개를 건너서 존재하는 상태죠.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의 거리가 뭐가 더 가까워? 얘가 더 가까워. 그렇단 얘기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게 더 크단 얘기고, 그러면 더 안정화될 수 있는 요인이 크겠죠. 그래서 이게 D가 E보다는 그나마 좀 더 안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제가 A, B, C, D 구조를 다 골격 구조로 그렸잖아요. 1장에서 골격 구조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경우가 기본서에서 많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해요. 특히 맥머리 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연히 안 돼 있을 거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구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 교수님이 시험 문제 이렇게 줄지 구조를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당연히 이렇게 그려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조가 익숙해야 돼.
여기서 이 강의만을 위해서 이 구조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구조에 익숙해져야 되고 이 구조를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 왜? 교수님이 구조를 이렇게 그리거든.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구조 제가 손으로 그렸을까? 아니야. 이 구조를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 근데 그 구조를 그리는 프로그램은 정확히 어떤 구조를 그리는데 포커싱 되어 있냐면 골격 구조를 그리는데 포커싱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유기화가 전공한 사람들은 당연히 다 이렇게 구조를 그려요. 그럼 여기에서 기본서에 나오는 것처럼 뭐 루이스 구조나 케큘레 구조로 바꾼다. 그럼 여기 구조를 다시 변경해야 되거든. 이 구조를 먼저 그릴 수밖에 없고 거기서 변경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그리실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절대 안 그래요. 저도 절대 안 그래요. 되게 복잡하고 귀찮아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간단하고 명확해. 근데 여기서 구조적인 변화를 주면서 그린다? 이렇게 하지 않아. 절대 하지 않아. 절대 하지 않아요. 제가 장담컨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이 구조가 익숙해지셔야 돼. 굉장히 빠른 시점부터 이 구조를 여러분이 보는 거긴 해요.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처음 좀 빠르게 보던 늦게 보던 여러분이 중간고사라고 하는 시험을 볼 때까지는 이 구조가 당연히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접하고 빨리 익숙해지는 게 낫지.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 구조 그리는 거, 이거 분석하는 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 구조를 되게 멀리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유기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구조로 당연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 구조로 제가 그린 거예요. 여러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볼 때 이런 구조로 출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의 구조가 그려지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공명구조의 존재는 화합물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며 공명구조가 많을수록 안정도는 증가한다. 이거는 이제 전자의 비편재화로 인해서 설명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각 공명구조는 전자의 비편재화 정도 차이로 인해서 공명 혼성체보다 더 안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공명 혼성체가 제일 안정한 거야. 왜? 전하가 실제 존재하는 원자의 비편재화돼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구조를 그리면 어느 한 원자에만 마이너스가 놓여있는 식으로밖에 그릴 수가 없잖아. 실제로는 다른 여러 원자의 비편재화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각각의 구조는 공명 혼성체보다 더 안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요 얘기고, 요거는 그냥 이해해 주시면 돼요. 공명 구조는 화합물의 안정도를 증가시키고, 이것도 전자가 비편재화돼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원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공명 구조가 많다는 얘기거든. 그럴수록 안정도는 더 증가하게 된다.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뒤쪽에 요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화합물들의 공명 구조를 모두 그리고 주 기여체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서 지금 전자가 제일 풍부한 곳은 이축변 탄소 원자죠. 그럼 이축변 탄소 원자에서 전자가 이동을 할 것이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세 개 원자 사이에 전자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공명 구조를 표현해보면 CH3고, 이번에는 이쪽 편으로 이제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이 되고, 원래 전자쌍이 두 쌍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쌍이 더 생기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쪽 편으로 CH2가 됩니다. 자, 공명구조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어느 공명구조가 주기여체냐? 여기는 지금 탄소가 마이너스죠. 탄소가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는 산소가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원자들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안정도를 따질 수는 없고 옥텟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원자의 성격을 가지고 따져주시면 되겠죠. 산소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큽니다. 탄소 원자보다. 그래서 산소 원자 쪽에 마이너스 차지가 놓여지는 게 더 안정하죠. 그래서 오른쪽 편의 공명 구조가 주기여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B번. 여기도 제일 전자가 풍부한 탄소는 여기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여기로 나타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수소 원자가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자쌍이 놓이면서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이중결합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자쌍이 이쪽 편에 마이너스로 놓이게 되죠. 수소 하나 있는 상태니까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구조 3개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어떤 게 가장 주 기여체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일단은 마이너스가 놓여 있는 거는 다 탄소 원자들이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고, 그죠? 자, 그리고, 요것도 모두 다 이제 원자들이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옥텟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차지가 놓여 있는 원자들이 모두 다 탄소 원자로 동일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그 마이너스가 얼마만큼 더 안정화가 될 수 있는지 그 요인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죠. 먼저 플러스 형태가 존재한다라고 보면은 그게 좀 더 가까이 존재하는 상태. 그게 이제 좀 더 주기여체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거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는 지금 이쪽에 이중결합 쪽에 대해서 바로 인접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중결합에 대해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이중결합에 바로 인접해 있는 탄소를 우리가 무슨 위치라고 부르냐면은 알릴릭 위치라고 불러요. 알릴성 위치라고 부르는데 이 알릴릭 위치는 이쪽에 이중결합에 의해서 안정화가 되는 효과가 큽니다. 이거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컨주게이션 되어서 안정화가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이중결합이 양쪽 편에 존재해요. 근데 여기 부분들은 이쪽 편의 이중결합 하나만 그 효과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컨주게이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이중결합이 두 개가 존재하는 중간의 구조. 이게 가장 주기여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10번을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전자가 풍부한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여기가 전자가 부족한 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가 전자가 제일 부족한 쪽이니까 여기 질소원자의 비공유전자쌍, 여기 질소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을 전자를 다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제공이 되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는 이번에 NH2 쪽에서 이중결합 NH2 그 다음에 NH2가 되고 여기가 지금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비공전상을 한 싹씩 다 놓여 있는 상태.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동면구조는 이쪽 편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중결합이 놓여있는 결합, 탄소원자와 질소원자 사이 결합이 이쪽 편으로 하나가 놓여있고 이쪽 편으로 놓여있죠. 나머지 하나는 이쪽 편으로 놓여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네요. 여기가 플러스, 그 다음에 NH2, 여기도 NH2. 비공전성들이 이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거고, 이 경우는 세 구조의 성격이 모두 다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는 주 기여체를 고를 수는 없고요. 세 개가 동등하게 기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번을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황원자 쪽에서 이제 비공전성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비공전성 두 쌍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는 두 개 원자 사이의 공명구조네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CH2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 편으로 이제 플러스 1의 차지가 생성이 되는 구조를 띠게 되겠죠. 자, 그럼 주 구조 중에서 뭐가 더 안정하냐? 얘는 원자들이 옥텟을 만족하는지를 가지고 따지면 되겠죠. 여기 탄소 원자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오른쪽 편의 구조들은 모든 원자들이 다 옥텟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편의 구조가 훨씬 안정하고 이게 주기여체가 되겠죠. 자, 2번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탄소 양이온이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한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앞쪽에서도 표현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존재하는 이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 되고 이중결합이 1로 오게 됩니다. 플러스 차지가 이제 이쪽 편 중간 쪽으로 오게 되고요.
한 번 더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고 이중결합을 1로 옮겨오고 이제 플러스 형태가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도 앞쪽 편의 경우와 마찬가지인데 여기 플러스 성격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이중결합이 이렇게 양쪽에 존재하는 구조, 요 중간의 형태가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주기역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15번 공명구조 관계에 있는 두 화물을 나타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공명구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공명구조 관계에 있는 두 화물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다? 원자가 이동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원자는 거의 대부분 수소원자의 이동을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소원자를 포함하는 어떠한 원자도 이동을 하면 되지 않고 비공유 잔자쌍과 이제 이중결합, 다중결합의 위치만 다른 거, 그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편에서 오른쪽 편, 왼쪽 편 구조, 오른쪽 편 구조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딱히 원자가 이동한 거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전하가 이동한 걸 보면은 말단 쪽에 O-는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심부 쪽에 질소 원자를 보시면 플러스였던 게 지금 중성 형태로 변화가 됐죠. 얘는 비공유 전화성이 항상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중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공명구조가 어떻게 나타내지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결합이 4개였다가 3개가 되면서 플러스, 여기는 결합이 4개에서 중성이었다가 지금 원자간 전자 개수가 5개가 되기 때문에 중성. 그래서 A는 공명구조 관계에 있는 화학종 2가지입니다. 자, B번. 얘는 지금 보시면 역시 H3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차지를 띈다는 얘기는 이거 구조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C에 CH2가 되고 전자쌍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CH3 쪽에 수소원자 하나가 일로 이동을 한 형태로 나타내는 거죠. CH2니까. 이거는 공명구조 관계가 아니죠. 자, C번을 보시면 여기도 여기에 NH3였던 게 NH2로 됐고 여기에 산소원자였던 게 OH 형태가 됐죠. 얘도 수소원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공명구조 관계에 있는 화학종이 아닙니다. 자, D번을 보시면 지금 전하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 탄소가 중성이었던 게 마이너스가 됐고요. 아래쪽에 산소원자는 마이너스로 변화가 없고 이쪽 편에 변화가 있네요. 여기가 이제 중성이 됐던 얘기는 여기가 비공유전성이 2쌍이라는 얘기 있고, 그럼 여기에 원래 3쌍이었던 게 2쌍이 된 거고, 여기에 단일결합이었던 게 이중결합이 된 거니까 전하이동은 이렇게 나왔겠죠? 이렇게 갖고 싶고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공명거저 관계에 있는 화학종 2가지가 나타나져 있는 겁니다. 자, 16번 각 화합물의 공명구조를 그리고 수소를 제외한 모든 원자의 형식전화를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스타일로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커요. 복합 문제잖아요. 복합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전하의 이동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여기 부분이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H3, 그 다음에 질소 원자. 여기는 단일 결합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중 결합이 되고 산소 원자. 비공유 전화쌍을 다 표현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질소 원자는 지금 결합이 4개니까 플러스 1입니다. 여기는 뭐 자세하게 따지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연습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지금 산소 원자에 지금 이 결합상에서 존재하는 전자가 7개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B번을 보시면 지금 전자가 제일 풍부한 쪽이 이쪽이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산소 원자고 산소 원자 여기에 이중결합이 됐네요. 여기 전자쌍 2개, 여기는 전자쌍 하나 그대로 있고 여기가 전자쌍이 3개가 놓여지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성.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플러스 1, 7개니까 마이너스 1.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개니까 마이너스 1. 여기는 5개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공명구조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여기가 전자가 제일 풍부하잖아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꽤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 중에 하나죠. 네. 자, 전자쌍 두 개였던 게 전자쌍 하나만 남고 그게 이쪽은 삼중결합을 형성하는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 여기가 단일결합으로 바뀌면서 탄소원자 쪽에 전자쌍이 놓여지게 됩니다. 여기 탄소는 지금 5개잖아요. 마이너스 1. 질소는 플러스 1이 되고 말단은 중성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네요.